산, 들, 바다. 먹거리 천지인 이 계절에 가을의 맛을 무한 리필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말고 토마토 이거 선물 세트 같이 많이 나오는데 계속 리필 되니까 무한정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사장님 너무 많이 먹어서 죄송해요. 배 터지게 먹고 가서 여기저기 다 입소문을 내고 그럴게요. 제대로 된 가을의 맛을 전하러 최고의 고수들이 떴습니다. 홍게와 장어, 그 맛의 세계로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맛. 포항 구룡포에서 갓 잡아 올린 홍게가 새벽길을 달려 우리 곁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오동통한 게 싱싱 신선 그 자체인데요. 아니, 배게 온다는 얘기 듣고 그냥 꼬박 이 자리에서 기다렸는데 네. 공판장에서 언제 올라온 거예요? 아니, 공판장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요. 배에서 바로 받아서 올라오는 겁니다. 야, 그러면 잠깐 머무를 틈도 없이 그대로 바로 끌어올린 게 여기까지 당도한다는 이 말씀? 아, 그럼요. 그러니까 배가 언제 들을지 모르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배 시간에 맞춰서 내려가다 보니까 어제 밤 12시에 내려갔다가 지금 도착한 겁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네요. 오전. 꼬박 12시간. 밤을 잊은 그대들이 만들어가는 가을 잔치입니다. 홍게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스피디하게 움직이는데요. 보니까 이 수조 저 수조 여기서 선별 작업을 합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배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이쪽 수조 갈 거 저쪽 수조 갈 거 따로 분리를 해요. 최상급과 중간급을 분리하기 위해서. 아, 이제야 끄덕끄덕하게 되네. 그러니까 등급이 조금 아래니까 무한리필이라는 게 가능하겠다 싶네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무한리필로 나가는 것이 최상급이고 중간급으로 떨어진 것은 저희가 다른 요리를 드시는 분한테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별한 홍게는 소금기부터 빼줍니다. 바닷물에서 건져 올리는 홍게를 바로 찌면 짠맛이 너무 강해 홍게 본연의 맛을 느끼지 못한대요. 소금기를 뺀 홍게는 바로 찜기로 직행. 거기다 솔가지까지 올려주면 준비 완료입니다. 솔가지를 여기다 넣어요? 이 홍게의 비린 맛을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제 20분 정도 쪄주면 맛있는 홍게찜이 완성됩니다. 어허, 빛깔 좀 보세요. 붉은 대게찜 완성. 그 먹이를 참아내고 가을을 무한으로 즐기는 사람들로 늘 문전성시인데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맛.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지금 술을 먹을 시간도 없이 이걸 먹느라 술이 아직도 남아있다니까요, 지금. 왜요? 혹시 배부를까 봐서? 아니요, 먹을 시간이 없어요, 술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네. 너무 맛있어요. 네, 바다에서 먹는 그 맛 그대로예요.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암요. 게맛을 하니까 여기 보였죠. 홍게는 심해에서 잡히는데요. 올여름 무척이나 더운 탓에 금어기는 끝났어도 아직 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진 않대요. 그러니까 귀한 홍게가 무한리필로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눈 깜짝할 새 비워진 접시는 다시 새로 시작. 오늘은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 해서 혼자 왔는데 다음에는 가족들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배 터지게 한번 먹고 싶어요. 근데 이 저가격으로 이렇게 무한 리필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최고예요. 리필 한 번 더 갈까요? 콜! 저도 콜! 드디어 맛을 볼 시간이 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쩌면 다리 하나 떨어진 것 없이 늘씬한 다리를 쭉 뻗고, 아니 주홍빛 색깔을 물감을 들여도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 그럼요. 홍게 먹는 법, 접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인 홍게. 정말 살이 쭉쭉 올라옵니다. 홍게 하모니카를 불었다니까요, 정말. 맛있죠? 달아요. 지금 여러분은 숙련된 솜씨로 게살을 볶고 있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똑주부 게 탔네요, 게 탔어. 어디서 이런 호사를 누려보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수북했던 그 홍게가요, 정말 개눈 감주듯이 요 입안으로 그냥 삼켜 들어가게 되는데, 네네. 야, 요렇게 해가지고 미안한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닙니다. 그럼 미안한 감정 갖지 마시고요. 마음 갖지 마시고요. 여기 무한리필이잖아요, 저희가. 부담 없이 옆에 벨이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바로바로 리필해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부담을 잠시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언제 먹었냐는 듯 다시 한 접시 추가. 쉽게 까서 즐기는 고소한 게살. 눈, 코, 입이 즐거운 가을의 맛입니다. 씹을 게 있네, 씹을 게 있어. 무한리필이라고 뭐 싼 걸 싸게 드린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좋은 걸 싸게 드려야지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저희도 마음이 편합니다.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것은 중간 유통 단계를 몇 단계 건너뛰어서 배에서 직접 물건을 받아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무한리필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 변치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무한리필 쭉 가는 거죠? 아, 그럼요. 자, 또 하나의 가을의 맛. 몸보신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 바로 장어입니다. 맛있는 장어 요리를 맛보는 사람들, 건강을 후기 중인데요. 아니, 젓가락이 매력을 생각을 안 했네요. 계속 들고 있게 돼요. 맛이 정말로 좋네요. 네. 정말로 부드럽고 이런 맛 처음이네요. 바다 생물이라 꼬리가 살아 움직여서 아주 신선하고 좋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걱정되네요. 이렇게 남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푸짐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거 무한리필이니까 저희는 부담 안 가는데 사장님은 엄청 부담 가시겠어요. 이곳에선 민물장어, 바다장어만 무한리필되는 게 아니라 메뉴에 따라 소고기, 갈비살과 삼겹살, 거기에 오리고기까지 무한으로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 이 진짜예요. 이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해요? 와, 아니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었지만 이걸 도통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믿어주세요, 오늘. 아니 저렇게 상을 낼라 치면 그것도 무한 리필로. 아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만한 그런 최고의 것들만 올라올 수는 없을 텐데요. 바다장어 손질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수족관에서 펄펄 뛰는 걸 가져옵니다. 이게 뭐야? 의심 많은 똑주부를 이끈 곳은 펄떡거리는 장어가 있는 수족관입니다. 바다장어 움직임 한번 보실래요? 어머 세상에 이 힘 좀 봐. 그냥 펄떡이는 게. 우와. 어머 참. 어이구 야. 야, 세상에 힘이 장사네요. 장사예요. 야, 이 손에 잡히지를 않네. 통영에서 잡아서 아침에 올라온 겁니다. 우와, 힘이 빠질 리가 없네. 오늘 아침 이른 새벽에 올라왔는데, 아이고 세상에. 장어에 새우에 고기까지 육해공 보양식이 다 모였습니다. 가을 진미 앞에 모두들 싱글벙글이에요. 갈비살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싼 게 같이 포함되잖아요. 리필이 되고.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단품으로 파는 데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놀랐었어요. 가족들 모임 하려고 하면 식당 구하기도 어렵고 메뉴 선정하기도 어려운데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거기다 또 가격 사지, 리필되지 진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재미 식도락의 즐거움. 와, 요 소리가 기가 막히네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눈, 코, 입이 즐겁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뭐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행복한데요. 이 노릇노릇한 요 색깔 하면 두툼한 거 좀 보세요. 내가 통영장어다, 통영의 바다장어다 말하는 것 같은데. 살이 통통해서 식감도 좋고요, 맛이 고소해요. 바다장어는 상당히 부드럽고 민물장어는 살이 좀 단단한 편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니 되려 바다가 단단하고 민물이 그냥 부드러울 줄 알았더니 아니요, 바다장어 훨씬 부드러워요. 씹을 것도 없어. 네. 그냥 사르르르르 그냥 녹아 없어지는데 어머! 무한 리필을 서비스로 곁들여진다고 혹시나 고기질이 떨어질까 걱정되신다고요? 어머 그런 걱정 마세요. 그냥 입안에서 육즙이 그냥 툭툭 터지는 아니 두툼한 삼겹살 맛보는 느낌이야. 아니 젓가락 뭐 드실 새 없이 움직였지만 뭐 하나 빠질 게 있어야 말이죠. 맛있게 드세요. 아니 정말이지 많은 분들한테도 여쭤봤는데 이래가지고 남는 게 있을까. 그래도 맛있게 드시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겠죠. 요즘 많이 힘드신데 여기 오셔가지고 바다장어, 삼겹살, 갈비살, 오리고기, 새우 드시고 힘내세요. 야 줄줄이 그냥 이어놔도 요거 한마디에 말하기도 어려워요. 마음껏 드시라니까요. 무한리필집이에요. 맛있다. 저 깊은 바다의 진한 맛을 알려주는 홍게와 펄떡거리는 생동감으로 건강함을 더해주는 바다장어. 가을의 맛
무한리필로 물오른 가을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약 없는 퇴근을 기다리며 너덜너덜해지는 직장인들의 몸과 마음. 이젠 나를 위한 취미 생활을 갖자. 응? 마음 먹고 시작한 취미인데 이것 때문에 주말이 너무 기다려져요. 동호회 활동할 생각을 하니까 일도 잘 되고 지금까지 이걸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잘 고른 취미생활 하나에 인생의 즐거움이 배가 된다. 집과 직장을 오가는 치열한 삶에 포기해야만 했던 나 자신을 찾을 차례. 일도 하고 내 생활도 즐기는 워라밸 시대. 일상생활에서 찾은 소소한 행복. 직장인 취미생활 백서 개봉 박두. 2018년 탄생한 신조어 워라밸. 여가 시간을 우선시하는 요즘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말인데 월급 많이 주고 정식 퇴근하는 게 자유 시간을 보장해주는 회사가 제일 좋죠. 예전엔 독서, 음악 듣기, 영화 감상 등 특색 없는 일반적인 취미 활동들이 대다수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소확행을 꿈꾸는 요즘 직장인들이 선택한 취미 생활은 무엇일까? 댄스 연습실 느낌이 물씬 나는 이곳. 오, 너도 나도 등장. 편한 신발과 옷으로 갈아입고 몸을 풀고 있는데 지금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20, 30대 직장인들이 모이는 어떤 스윙 댄스 동호회고요. 많은 사람들이 스윙 댄스를 추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920년대 흑인들의 춤으로 시작해 미국에서 유행하던 춤인 스윙 댄스. 스윙 재즈 음악에 맞춰 남녀가 함께 호흡을 맞춰 출 수 있어 최근 20, 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취미 활동 중 하나라고. 원투도 못 맞추는 박치들도 뻣뻣 웨이브밖에 안 되는 몸치들도 누구든 할 수 있는 스윙 댄스. 저도 처음에는 어려울까봐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막상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쉽고 재밌어서 이렇게 꾸준히 즐기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밟아보는 스텝에 머리와 몸이 따로 놀지만 좌절은 no. 나노 단위로 지켜보는 매 눈을 가진 선생님의 지도에 몸은 점점 깃털처럼 가벼워질지니. 취미 생활의 스트레스가 웬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나만의 소울을 담아 흘러나오는 음악에 스텝을 밟아보는 사람들. 정말 재밌고 너무 행복합니다. 유산소 운동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낯선 사람들이랑 춤추는 게 많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는데 매주 패턴이랑 스텝 배우면서 빨리 느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배움에는 늘 복습이 중요한 법. 소셜 댄스 시간을 통해 수업 시간에 배운 패턴과 스텝을 내 것으로 만들어보자. 어색했던 몸짓도 반복된 연습의 실력도 나날이 업. 신나는 재즈 음악에 또래 친구들과 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것이 바로 스윙 댄스의 매력. 땀나버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그렇게 만들어진 커뮤니티도 되게 재밌어요. 제가 몸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지 못한 스윙 재즈라는 음악에 춤을 추는데 그런 새로운 음악에 춤을 춘다는 것도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가지고 스윙 댄스의 매력에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옥 느낌 낭낭한 이곳.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코끝을 스치는 기분 좋은 향기로움이 가득하다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평일의 끝. 우리들만의 아지트에서 기분 좋은 취미 생활이 시작된다. 한 달 동안 커피의 문화나 추출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곳에서 카페를 직접 운영해보는 모임입니다. 제가 커피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좋아하긴 하는데 커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커피에 대해서 직접 뭔가를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 커피를 사실 배울 수 있는 데는 많지만 뭔가 조금 더 재밌는 게 없을까 하다가 카페를 직접 운영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려고 버릇처럼 마시던 커피를 취미로 즐긴다니. 커피의 색다른 유혹에 홀린 듯 모여든 사람들. 제가 원래도 커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회사 끝나고 저녁 시간을 통해서 커피를 만들 수 있고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만나서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학생 때 카페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짧게 해서 아쉬운 마음에 이번에 커피에 대해서 확실히 더 알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모임이 아니다. 품종 등 커피에 대한 이해는 기본.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직접 커피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사실. 입자 굵기가 적절하고 원두가 신선하고 추출하기 직전에 분쇄를 해서 무려 온도만 너무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부어서 내려 드시면 어느 정도 커피의 향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커피가 돼요. 오가는 커피잔 속에 싹 트는 우정인가. 끝없이 들어가는 알싸한 커피 맛에 오늘 밤잠 다 잤다 싶지만 이것이 바로 이들이 불금을 즐기는 방법. 그 정도 되면 일반 커피숍에 갔을 때 이게 맛있는 커피인지 아닌지를 그때그때 이제 알지를 못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원두를 이제 한꺼번에 내려서 맛을 비교해가면서 먹었을 때 아, 내가 원하던 맛이 이런 맛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커피를 마실 줄만 알았지 만드는 방법은 1도 몰랐던 이들이 한 달간의 클래스로 반 전문가가 됐다. 당도, 진하기 등 100% 나만을 위한 시그니처 커피도 뚝딱 만들어낼 정도의 실력으로 성장했으니 이건 취미가 아니라 거의 제2의 직업 수준. 제가 직접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없었던 뭐 메뉴, 카페 모카나 라떼 이런 걸 머신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에스프레소 관련된 메뉴들은 잘 몰랐었는데 이전에 여기 와서 콤파니아라는 에스프레소 메뉴를 만들어서 먹어봤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비록 취미였지만 그 끝엔 일일 카페 운영이 기다리고 있다. 대략 한 60명 정도 될 것 같은 디저트. 에스프레소를 뭐뭐라는 채바로 내려봤는데 요 원두 2개를 추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장 회의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내 착각인가? 이렇게 즐거워 보이는 회의는 처음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해보고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너무 보람되고요.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지만 말고 저희처럼 커피를 만들어보는 취미를 가져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번엔 못다한 꿈을 이뤄보자. 뮤지컬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무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직장인들이 모였다. 프로도 아마추어도 아닌 평범한 직장인들의 뮤지컬 도전기. 늘 꿈만 꾸다가 이렇게 직접 취미생활로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것 같고요. 제 인생에 뮤지컬이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꿈만 같아요. 일주일에 이틀, 총 3개월간 끊임없이 연습하고 실력을 쌓아 직접 공연까지 한다는 이들. 신데렐라도 아니고 6시 땡 퇴근 후부터 제2의 삶이 시작된다. 춤도 추고 노래도 같이 사람들과 부르고 하다 보니까 삶에 또 원동력이 생기고요. 네, 무대를 통해서 내 꿈을 또 실현시킬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춘배, 축시, 춘배, 건배. 그냥 가운데로 뚫고 그냥 들어와 버리면 돼요. 여기 쑥빵, 짬, 쑥빵, 버벅, 생이. 직장인 분들이 사실 직장도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또 전공으로 하는 일들이 다르게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이게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또 열심히 또 열정을 가지고 해주셔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은 난생 처음인 이들을 위해 현직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선생님의 코치는 필수. 기회야. 다시 시작할 거야. 이렇게 붙여서 정확하게 끌어줘야 돼. 기회야 다시 시작할 거야. 야 하고 끊겨야 돼요. 퇴근 후 지칠 법도 한데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열정적으로 무대를 만들어가는데 몰입하는 사람들. 영화 브라더라는 내용을 각색을 해서요. 형제가 돌아오는 안동 이씨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외우는 걸 잘 못하는데 대사 양이 있으니까 그걸 외워야 한다는 조금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연령이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잘 안 돼요. 생각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이쪽으로 당길게요. 이쪽으로 당길게요. 저 사람은 너희 십천숙모다. 홍시 익으면 꼭 나 그래. 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끼를 꼭 숨기고 있었을까? 뮤지컬이 처음이란 말이 믿기지 않는다. 다양한 배역을 맡아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취미는 아니잖아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서 또 좋은 공연도 무대에 올리고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아직 꿈만 꾸고 있나요? 이제 용기 있게 도전하세요. 꿈을 이루면서 좋은 인연도 얻는 1+1의 행복! 누리누리! 빡빡한 직장 생활에 지친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이자 무료한 일상에 회의를 느낀 이들에게 활력을 주는 취미. 퇴근 후의 휴식보다 더 달콤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취미 생활을 찾아 지금 당장 집 밖으로, 회사 밖으로 나가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어올 때 이제 얇은 이불 정리하고 두꺼운 이불을 꺼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이곳에 옛날 방식을 이용해서 뽀송뽀송한 이불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옛날 옛적 찬바람으로부터 몸을 지켜준 포근한 목화솜 이불. 다양한 기능성 이불의 등장으로 보기 어렵지만 울산에도 헌솜을 이용해 목화솜 이불을 만드는 곳이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목화솜 공장.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보기엔 그냥 아담한 공장 같지만 무려 27년째 운영 중인 역사가 아주 깊은 공장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솜 타는 공정이지요. 저기가. 솜 타는 공장이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저는 좀 생소해가지고. 예. 솜을 탄다는 거는 옛날에 이불을 기계를 통과해가지고 새롭게 재생한다는 그런 뜻이죠. 솜타기 한번 지켜볼까요? 우선 솜타기는 목화솜에 섞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혼타면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솜을 흡입기에 따라 다음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죠. 오래돼서 뭉친 솜을 정리하는 결정리 단계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보온성과 완성도 1등급 목화솜 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뽀송뽀송한 솜사탕처럼 생긴 목화솜 이불. 아까 그 목화솜이 이 목화솜 맞는겨? 라고 할 정도죠. 왜 이렇게 다시 재생을 하는 것과 이유가 있을까요? 이불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옛날에 보통 보면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해줘가지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냥 버린다는 게 좀 아깝다. 그러고 또 어머니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잘 이걸 못 버려요. 그래서 이걸 재생을 해가지고 다시 이불을 만들어가 덮는데. 과거 이불의 주재료였던 목화솜. 귀했던 만큼 60, 80년대에는 혼수 이불에 사용했는데요. 난방시설이 부족했던 옛날, 추위로부터 보호해준 것은 물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까지 느낄 수 있답니다. 27년째 목화솜을 애용한 만큼 자부심도 엄청나신데요. 즉석에서 화학솜과 비교를 해볼 정도입니다. 화학솜과는 달리 불에도 잘 타는 목화솜, 천연 섬유만의 특징이라고 하죠. 이런 자연산 솜이니까 저런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그때 커다란 목화솜 이불과 함께 등장한 한 분. 찌도 솜 타러 왔는데 그 아무도 없는겨. 솜 타러 오셨어요? 예. 익숙한 솜씨로 목화솜과 껍데기를 척척 분리하시는 사장님. 노란 목화솜 면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보낸 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솜타기 기계에 넣어 새로운 뽀송뽀송한 목화솜으로 탈바꿈해볼까요? 오래된 목화솜 속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잘 빗어서 새로운 솜으로 완성이요. 어머나, 마치 새 옷을 입고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런데 솜타기 과정을 지켜보는 솜 주인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지켜보시는 이분. 아이고, 다리도 아프실 텐데 이래 지켜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손님들이 솜이불을 가져올 때는 보통 다 이 시집 올 때 뭐 친정 어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시집 갈 때 이제 두껍게 이제 덮으라고 가져오는데 요새 실정에는 그게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이제 좀 요새 실정에 맞게 얇게 이제 이리 타가지고 하는데 그게 자기 솜에 대한 애착이 좀 다 있어요. 막 내 솜이 혹시 바뀔까 싶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공장이 이제 장점이 보시는 앞에서 솜을 타가지고 보시는 앞에서 바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장점이죠. 목화솜에 대한 애착으로 다리가 아플 정도로 긴 기다림이지만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지켜본 목화솜 주인분. 환하게 웃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시네요. 저기 했던 게 깨끗해졌네. 이렇게 솜 보니까 다시 채워지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죠. 어떻게, 아니, 근데 이렇게 또 쓰는 이유가 뭐 사연이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엄마가 손수 이렇게 해줬으니까는 이렇게 이제 바쁜데도 겨울이면은 이렇게 이제 여름, 농사철 나서면요. 우리 엄마 일하고 겨울에만 이렇게 목화실을 하나씩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게 너무 공이 들어가지고. 직접 농사를 지어서 하신 거라고? 예, 직접 농사 져가지고 이렇게 해줘가지고서는. 그래서 이걸 더 덮고 애들도 하나씩 해주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24살에 결혼했으니까. 근데 엄마가 너무 두껍게 하고 크게 하니까 무거워서 못 덮고 있다가 근데 이거를 다시 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서 갖고 나왔어요. 옛날만 해도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는 목화솜 공장. 지금은 아내, 아들, 며느리 총 4명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며느리의 바느질 솜씨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떤 작업이길래 이렇게 꼼꼼하게 바느질을 하고 계시는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하시고 있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에요? 지금 솜을 타서 다시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시침하는 과정이에요. 안에 목화솜이 안에서 놀지 말라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선 저도 목화라는 게 조금 생소했어요. 생소하다가 목화의 좋은 점도 알게 되고 그 아이들한테도 이왕이면은 화학 제품보다는 천연 제품으로 해주는 게 더 좋으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하면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곳에서는 헌솜을 이용한 솜타기를 할 뿐 아니라 이렇게 직접 폭신폭신한 이불도 판매 중인데요. 종류도 정말 다양한 게 알록달록한 솜이불의 매력에 푹 빠지겠네요. 폭신폭신 솜이불, 과연 그 느낌은 어떨까요? 어머나 지영씨, 거기서 잠들고 그러면 안 돼요. 27년 된 목화솜 공장인 만큼 매장에도 다채로운 디자인의 솜이불이 정말 많죠. 마치 솜이불의 모든 것을 보는 듯한 기분이라고 할까요? 역사가 오래된 가게라 목화솜과 20년 넘게 사랑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나리 목화솜 이거는 진짜로 변하지를 안 해. 목화 그야말로 목화니까 이게 잠을 자면 내가 땀을 흡수할 수 있고 몸에도 너무 포근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캐시미어랑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걸 좋아해가지고요. 앞으로도 이 솜공장 계속 하실 거죠? 울산에서는 현지의 공장은 저 하나뿐이 없으니까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 기계를 돌릴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죠. 사장님한테 목화솜이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솜은 내 분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솜 공장은. 추웠던 시절 따뜻한 온기를 간직한 목화솜 이불. 내 자식 혹은 내 손주에게도 물려줄 만큼 한결같은 매력을 지닌 목화솜. 집에 있는 헌솜을 다시 이용해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보내보시는 거 어떨까요? 가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 있었으니 기운이 불끈불끈 풍기로웠어요.
역사가 살아있네. 오호라, 이쯤 되면 눈치가 코치라도 모를 리 없겠죠. 건강하기로는 둘째가라며 서론 그 주인공. 분기 인삼이 올시다. 본토 인삼, 자타공인 인삼의 본고장 영주 풍기. 10월에 놓칠 수 없는 이유를 찾아 떠나는 인삼 여행 출발합니다. 이름만 해도 수십 가지로 불리는 삼. 그러나 그 뿌리는 모두 한 배에서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이곳 박물관에서 뿌리 깊은 역사를 알아볼까요? 인삼 박물관이 생길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된 풍기인삼. 실상 재배하는 모든 인삼의 시작이 풍기 지역이었다는데 와우, 그게 진짜란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조선 중종 때 풍기 군수로 부임하신 주세봉 군수께서 백성들의 고초를 들어주기 위해서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또 개성 관찰사로 가셔서 거기서도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734년 삼국사기를 보면 풍기 지역 산삼 200근을 당나라에 선물로 보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소백산 인근에는 삼이 많이 자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이 산삼을 밭에 재배할 수 있게 되면서 인삼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 인삼과 관련된 유물을 통하여 건강을 염원했던 우리 선조님들의 삶을 전시하는 곳이고, 인삼 캐기와 인삼밭 만들기 체험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인삼의 역사를 재밌고 실감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바로 인삼 박물관이란 말씀. 그러니 실감나는 역사를 한눈에 인삼 박물관으로 놀러오세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풍기인삼. 그만큼 지금까지도 전국구 인삼 주산지로 명성이 자자한데, 도대체 풍기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풍기 인삼은 800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고요. 2,000헥타의 면적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 그늘막을 씌워놓은 곳이 모두 인삼밭. 재배 환경으로 치면 경북 영주 풍기만한 곳이 없다 보니 한 밭걸로 한 밭이 인삼이라 할 정도. 풍기에선 인삼 빼고는 논할 수가 없단 말씀이죠. 자, 그럼 농민들이 정성껏 재배한 인삼, 시장에서 제대로 고르는 법도 알아볼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풍기 인삼시장입니다. 많이 오세요. 네, 풍기에는 인삼시장이 6군데 있는데 상가는 500여 개가 됩니다. 재배 농가에 버금가는 상가에서 입이 떡! 인삼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시간 자리 잡았다는 인삼시장인데요. 365일 사시사철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인기가 꾸준합니다. 이런 풍기 인삼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왜 좋은 건가요? 풍기 인삼은 이식삼으로서 씨를 심어서 1년 있다 키워서 다시 캐서 좋은 것만 골라서 심는 이식삼입니다. 그래서 사포닌 함량이 많고 잔뿌리가 많고 육질이 단단해서 제품을 만들 때는 전국 어디서나 풍기인삼을 갖고 제품을 만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삼은 사포닌이 다량 함유된 건강식품으로 노화 방지와 기력 보충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그만인데요. 이런 인삼 좀 제대로 고르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삼은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못생긴 것도 있거든요. 효능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10월 이후에 캔 게 훨씬 질이 좋아요. 이게 우리가 홍삼을 달였을 때도 진하고, 네, 그걸만 생각하시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주름이 없을 정도로 탱탱한 외피와 묵직한 무게감도 잊지 마세요. 풍기 인삼시장에서 건강한 인삼으로 자, 풍기 인삼의 역사도 알아봤고 건강함도 눈으로 확인했지만 좋은 것일수록 먹어야 제맛이겠죠? 인삼하면 삼계탕, 삼계탕하면 인삼,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역시 인삼은 삼계탕이죠. 무엇보다 제작진이 찾은 시각은 오후 4시경. 한산해야 마땅한 시간에도 건강한 맛을 찾은 사람들. 그 말인즉슨 맛집이란 소리? 아, 정말 맛있습니다. 인삼에서 정말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좋아요.
엄지를 척척 세울 만큼 개운한 맛의 비결은 역시 인삼에 있었으니 1차 육수를 일단 가볍게 만든 다음에 72시간 동안 또 따로 약재를 달여서 첨가해서 저희는 육수를 사용합니다. 이게 진정한 정통 삼계탕을 먹을 수 있는 저희 집만의 비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방 육수만 해도 건강함이 진국인데 여기에 십전 대보탕과 인삼까지 이런 조합이야말로 환상궁합. 보통 초복이 저희가 가장 바쁜데 초복 때는 하루에 한 800마리 정도씩 나가고요. 아마 이쪽 가게 일대가 한 3중 주차까지 되면서 교통 대란이 일어납니다. 뭐니 해도 보양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삼계탕. 계절을 가리지 않고 그 인기를 실감하는 중인데요. 더욱이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대를 이어가는 대를 이은 맛집이란 말씀.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전수받아 7년 전부터 아들이 손수 운영하고 있다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찾는 단골들도 줄을 잇는 상황이라는군요. 일단 인삼향이 밴 뜨끈하고 진한 국물부터 호로록. 삼계탕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 특히 또 저희 아들이 삼계탕을 굉장히 좋아해요. 먹고 나면 든든하기도 하고 속도 편해서 이 가게가 생긴 지 7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사실 풍기에선 인삼 빠진 음식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이맘때가 되면 인삼을 즐기는 방법이 또 있다는데. 예, 영주 풍기 인삼 축제는 10월 20부터 28일까지 9일간 풍기 남원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우리 축제에 오시면은 인삼과 인견, 영주 한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산물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합니다. 인삼 장사 씨름대회, 보디 빌딩 대회, 인삼 깎기 경연대회, 인삼 병주 만들기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많이 오셔서 풍기 인삼 축제를 많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삼의 본고장 경북 영주 풍기에서 함께한 인삼 여행 어떠셨나요? 인삼하면 풍기, 풍기하면 인삼. 그 오랜 역사와 건강한 맛과 푸짐한 인심까지 느끼고 싶다면 올가을 인삼도 우리 것이 좋습니다. 기운 팍팍, 향기 솔솔, 건강 가득. 풍기 인삼이 황홀한 빛으로 물드는 계절 가을. 고창은 지금 고운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화려하잖아요, 고기하고. 20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푸른빛하고 흰빛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붉은 꽃무릇, 순백의 메밀꽃, 알록달록 연분홍 코스모스까지 고창의 향긋한 꽃길을 따라 함께 가보시죠.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선운사. 이곳에 가을을 알리는 붉은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꽃무릇이 바로 그 주인공. 빨간 물결로 물감을 마치 이렇게 뿌려놓은 듯한 느낌의 꽃밭이 와 있는데요. 제가 마치 동화 속 그림책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어요. 꽃무릇은 원래 이름은 석산화라고 합니다. 꽃이 진 다음에 잎이 피는 것이 꽃무릇이고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사화는 잎이 진 다음에 꽃이 피기 때문에 상사화와 꽃무릇은 의미가 틀립니다. 선운사는 우리나라 최대의 꽃무릇 군락지로 꼽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선운사에 지금 군락이 펼쳐졌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법당 안에 보면 이제 부처님 뒤에 모시고 있는 후불탱화, 네. 탱화에 벌레가 좀이 많이 끼었답니다. 근데 스님이 뿌리를 갖다 찧어서 네. 탱화에다 발라보니까 벌레와 좀이 덤벼들지 않아서 그때부터 이제 꽃무릇이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된 거죠. 오래전 계곡 주변에 자생하던 꽃무릇은 하나 둘 옮겨 심어지며 지금의 군락을 형성했는데요. 어떤 길을 걷더라도 꽃무릇이 그 길을 함께합니다.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색깔도 너무 예쁜 이렇게 꽃무릇이 있는데 이 꽃무릇에도 어떤 사연이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스님을 사모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마지막까지 스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끝내는 죽게 됐습니다.
됐는데 죽게 된 여인 무덤에 꽃이 하나 피더래요. 네. 꽃이 핀 것이 꽃무렵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여인이 죽어서라도 예쁘고 화려하게 펴서 자기를 좀 바라봐 달라는 뜻으로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남한테 화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꽃이 화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려한 면모답게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데요. 아름다운 꽃과 함께하니 얼굴에도 절로 웃음꽃이 피는 법이죠. 어떻게 인생사진 좀 남기셨나요? 20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꽃의 기운을 받아서. 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마음만이라도. 그렇죠. 아니에요. 꽃처럼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완전히 빨갛고 막 이래서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이 꽃무릇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니면 어머님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당근 우리 아이프가 훨씬 이쁘죠. 기분 짱이죠? 꽃무릇과의 즐거운 데이트 후 잠시 쉬어가는 시간, 차 한 잔의 여유를 나눠봅니다. 꽃에 빼앗겼던 들뜬 마음을 깊은 차 한 잔으로 가라앉혀 보는데요. 고즈넉한 사찰의 정취를 더욱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죠. 선운사에 와서 예쁜 꽃들도 보고 스님께 좋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향 좋은 차도 마시니까 제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울 때, 마음을 놓고 싶을 때 우리 선운사 오셔서 이렇게 발효차를 드시면서 그 마음을 갖다 탁 내려놓고 또 가시면 새로운 희망이 보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어떤 꽃길이 열렸을까요? 하얀 구름이 내려앉은 듯 만발한 꽃송이들, 메밀꽃이 활짝 폈습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화보 이렇게 찍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쁘세요. 예쁘고 하얀 눈 온 것처럼 너무 깔끔하고 이제 온 보람이 있네요. 여긴 온 가족이 메밀꽃 나들이를 나왔네요. 하나, 둘, 셋, 짠! 김치! 너무 화목해 보이시는데 이 꽃 보니까 어때요? 멋있어요. 되게 눈송이처럼 이렇게 푸른빛하고 흰빛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을 하늘하고 매치가 너무 잘 돼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수연 리포터도 메밀꽃의 매력에 푹 빠졌네요.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어허, 수연 씨 너무 심취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현실로 돌아와야죠.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 아이 꽃밭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꽃까지 땄네. 이러면 어떻게? 꽃 따면 안 되는 거죠? 아 이거 우리 농사예요. 아 죄송해요.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이겨내고 꽃을 피운 메밀꽃. 무려 10만 평에 달하는 밭이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영화 속의 한 장면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넓게 메밀밭을 조성하시게 된 거예요? 경관농업이라고 네. 이렇게 농업의 관광을 접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라고 이렇게 메밀을 심었죠. 눈이 내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가을에? 이게 저 이효석 선생님은 네. 소금을 뿌린 듯 이렇게 묘사를 하셨는데 나는 팝콘을 소쿠리채 쏟은 듯. 제가 이거 이렇게 뜯어서 한 움큼 먹어보고 싶네요. 아, 예,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됩니까? 맛도 괜찮을 거예요. 맛도 괜찮을까요? 궁금하네요, 정말. 그럼 바로 확인 들어가야죠. 꽃보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메밀의 매력. 푸짐한 메밀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메밀밭에서 먹는 메밀 음식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빨리 먹어볼게요. 메밀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대표 주자 메밀국수부터 맛볼까요?
여기에 새콤달콤 고소한 메밀 묵무침까지. 맛이 어떤가요? 이 메밀 향이요. 입안 가득 차 있으니까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고 메밀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배도 채웠겠다. 마지막 꽃길을 걸어볼까요? 가을을 대표하는 꽃 코스모스가 옹기종기 모여 인사해줍니다. 와, 이렇게 코스모스까지 보고 나니까 가을이 온 게 확실히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을 꽃만 따라가도 특별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마다 다른 색을 가져 더 아름다운 가을 꽃들. 붉은 꽃무릇과 하얀 메밀꽃, 분홍빛 코스모스까지. 이 가을에만 만날 수 있는 고창의 특별한 색, 가을의 꽃을 따라 떠나보세요.